자, 그래프 가보실게요. 그래프. 자, 주기함수에 대한 문제가 앞에 일단 조금 나올 거예요. 보시면. 일단 주기 확인할 때요. 최소의 양수. 요거 체크하세요. 물론 개념 공부는 다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문제 바로 들어가실게요. 네.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요거의 주기를 P라고 한다. 그럼 주기를 일단 찾아야 되겠지. 그지? 주기를 찾을 때 주기가 P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거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셔야 돼요. fx 더하기 P의 값과 fx의 값이 같다라는 거야. 그럼 요 정의에 맞게 집어 넣으셔야 되겠죠. x 플러스 P, x에다가 뭐 집어넣어? 지금 뭐 구해야 돼? fp 구해야 돼. 그치?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어요? 양변에? 0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지? fp는 뭐의 값과 같다? f0의 값과 같다. f0 계산할 수 있죠. 괜찮지? 네.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야? 주기가 p일 때 요 정의 이용하는 거. 아시겠죠? 위에도 있어요. 물론 등호는 다 성립해. P, 2P, 3P 요런 것들. 주기가 2A라고 하면 뭐 2A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fx 더하기 2A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x-a, x 플러스 a의 값이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확인하시고 그 다음 2번 넘어가세요. 2번 가보시면 자, 2번에서 이제 이거를 읽어내셔야 돼. x의 개수가 같아야 부호도 같고요. 그쵸? 그랬을 때 이게 주기함수 얘기하는 거구나, 주기 알려주려고 하는 거구나 확인하셔야 되겠지. 그럼 지금 주기가 얼마다? 주기 지금 여기서 정리하고 갈까요? 주기가 2a가 되거든요. 2a 어떻게 찾냐면 x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a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요 값과 요 값의 차를 보시면 돼요. 플러스 a 차라고 했으니까 사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는데 요거 절대값으로 놓으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2a 이렇게 찾는 거다. 그럼 얘 주기 어떻게 찾는다. x 더하기 1 빼기 x 빼기 1의 절대값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주기가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됐죠? 주기가 그거이고 F0이 F0 한번 살짝 그려봐도 돼. 찍어봐도 돼. 좌표평면에 3031 이거 미친듯이 하라는 게 아니야. 뭔가 주기 패턴을 보시고 이 값들을 정리를 하라는 얘기죠. 0일 때 3이에요. 1일 때 마이너스 1이요. 그쵸? 근데 주기가 2기 때문에 x가 2일 때 y값 다시 얼마? 다시 3이 되겠지. 그치? 맞아요. 그럼 홀수일 때 지금 fx의 x자리에 홀수일 때 얼마, 짝수일 때 얼마가 확인이 되겠죠. 지금 얘는 요런 패턴으로 갈 거다. 여기 마지막 그림 망했네. 자, 요런 패턴으로 갈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계산하시고 짝콜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네. 사실 원래대로 하려면 원래대로 풀이 원래 진짜 오리지널 풀이로 하려면 3033이 3031과 같고 이게 점점점 해서 F 뭐와 같냐 이렇게 해서 막 식으로 꾸며서 찾아야 되는데 F1과 같다 뭐 찾아 굳이? 그지? 두 개밖에 없어. 홀짝이야 홀짝. 그냥 바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없다. 다음 넘어가실게요. 3번. 이제 그래프 본격적으로 나오네요. 이제 주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 네,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 지금 뭐 코사인에 대해서 먼저 나왔나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네, 코사인 먼저 나오고 뒤에 가면 또 사인이야? 아, 뭐 그렇네. 자, 네, 설명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코사인 먼저 나왔고요. 일단 그래프 단원에서 삼각함수 그래프, 물론 뒤에 있는 방정식, 부등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파악해야 될 것들 확인하고 가세요. 주기 파악하셔야 되죠. 주기 파악하고 최대값, 최소값 확인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대칭성 확인하셔야 되겠죠? 대칭성.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네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쵸? 대칭성 파악해야 된다. y축 대칭인지 원점 대칭인지 원점 대칭이면 0,0 지나야 된다.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고 지금 그다음 대칭성 확인할 때는 f-x가 이렇게 해서 식에다가 넣고 하세요. 그냥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f-x가 fx냐 f-x가 마이너스 fx냐 요거를 마이너스 왜 안 썼어? 마이너스 fx냐 똑같은 거 두 개 썼어. 마이너스 fx냐 요거를 확인을 해서 대칭성을 결정하세요. 위에 거는 기함수죠. 짝함수. 네. 그다음 엄마 우함수죠. 우함수죠. 막 마음이 급해. 우함수죠. 짝함수. 아 지금 문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네 버벅버벅. 네 침착하게 할게요. 자 마이너스 튀어나오면 홀기예요. 기함수죠. 얘가 홀함수. 요렇게 보셔야 된다. 됐죠? 요런 것들 체크한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도록 하시고 보세요.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알려준 거다? x 플러스 5가 x랑 같다. fx랑 같다. 그러면 주기가 얼마다라는 거. 주기가 5라는 거 확인시켜줬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x예요. 근데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다? f50이네. f50. 응? f50? F50이 지금 주기함수 해서 먼저 숫자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그죠? 숫자 좀 줄여보세요. 뭐예요? 5단위로 지금 값이 똑같다라고 하니까 보세요. 5 곱하기 10이잖아. 그지? 5 곱하기 10을 왜 썼냐면 주기가 5니까 나누기 5 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거야. 즉 F50은 뭐예요? F0과 같다는 거지. 괜찮을까요? 됐죠? 주기가 5라서 50을 이 주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만약에 1이었으면 F1과 같겠죠. 예, 그거 찾은 거예요. F0의 값을 계산하시면 되고 코사인 0이 얼만지는 그래프 그려보면 그려봤었으면 벌써 이미 아시죠. 그쵸? 됐죠?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 어려운 게 없어요. 아직은. 그 다음 4번 가보실게요. 4번 요건 변형을 조금 하셔야 되겠다. 이게 그쵸?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괄호 치고 분수 파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분수 파이 즉 2분의 파이 같은 거 2분의 파이 이렇게 분수 파이 플러스 세타 물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네, 부호는 세타가 가져갔다고 치자. 네, 플러스라고 그냥 적어놓고 됐죠? 분수 파이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어요.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어요.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뒤에 오는 각은 세타로 정리를 할 거고 앞에 부호 자리는 뭘 보고 판단한다? 원래 거의 동경의 위치 올사탕코 이용해서 뿔마 이렇게 결정한다. 됐죠? 그 다음에 개념 정리를 왜 해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여기 정수파이요. 정수파이. 예를 들면 2파이. 2파이 당연히 그 주기 한 패턴이니까 2파이라든가 아니면 뭐 파이라든가 그런 게 올 때 정수파이. 분수파이 말고 정수파이 그거 플러스 세타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안 바뀌어요. 그대로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대로 가면서 세타. 뒤에 각 쓸 자리에 그다음 부호는 위에 거랑 똑같아. 원래 거의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부호 결정하면 되겠죠. 올사탕코. 그럼 첫 번째 거 바꿀 줄 알아야 되겠지. 분수 파이죠. 2분의 파이 띄어져 있으니까 글씨가 보여요?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나? 너무 작게 해놨나? 네, 첫 번째 거 분수 파이 바꾸셔야 되겠죠. 뭘로? 코사인 될 거고 6분의 파이 될 거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1사분면 그럼 플러스 그 다음 분수 파이요. 그 다음 얘는 코사인 바뀌고 6분의 파이요. 원래 마이너스 있었는데 얘가 바뀌면서 부호 뭘로 처리할까? 부호 지금 이중으로 쓰세요. 자신 없으면 이중으로 썼다가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2분의 3파이면 어디야? 여기에서 플러스니까 올사탄 코잖아. 코사인이잖아. 그럼 원래 거 지금 사인이었거든. 그럼 얘는 마이너스야. 그럼 마마 뿔 될 거야. 원래 그러니까 이 연결되는 부호와 얘가 변형하면서 갖고 온 부호에 대해서
두 개 이중으로 지금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적으면서 풀어라. 선생님도 적으면서 푸는데 니는 왜 암산하려고 그래? 빨리 풀고 싶어서? 빨리 하려고? 그러다 틀리지, 그치? 그러다 틀려요. 그러니까 얘 변형하면서 부호랑 같이 갖고 오는 거 이만큼. 그 다음 연결되는 부호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해놓고 들어가시고. 그러면서 뒤에 거 쭉쭉 바꾸시면 돼요. 내가 다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분수 파이 코사인이니까 사인으로 바뀌어요. 그쵸? 그 다음 6분의 파이에요. 2분의 파이에 플러스 6분의 파이 올싸.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럼 연결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는 뭐 의심할 게 없지. 앞에 마이너스 있을 때만 조심하면 되겠죠. 그 다음 코사인 정수 파이요. 코사인 정수 파이면 코사인 그대로 6분의 파이에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올싸. 그지? 얘 또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특수각이니까 값들이 다 계산이 될 거예요. 계산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넘어가시고 탄젠트 왜 이걸 안 적어줬지? 이게 왜 없지? 이론이 여기 조금 부족하니까요. 개념 공부 꼭 하세요. 탄젠트는 특히 뭐 확인해야 돼?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점근선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 내용 지금 부실해야 다 볼 수 없어. 다 뭐 내가 정리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개념 강의에서 개념 다 정리하고 여기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점근선의 방정식 확인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뒤에 넘어가서 문제 가서 볼게요. 네, 5번 가보시면. 네, 얘는 지금 탄젠트입니다. 여기 4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x 플러스 x.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일단 주기부터 찾아야 돼. 탄젠트의 주기는 얼마예요? 탄젠트 주기는 파이지, 그치? 그러면 얘는 파이를 뭐로 나눠? x 개수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사인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사인 ax 뭐 어쩌고 뭐가 중요하냐면 x 앞에 개수가 중요해. 뒤에 뭐 있어도 상관없어. 뭐 플러스 b 있어도 되고 여기 뭐 c 최고 이렇게 개수 붙어도 되고. 네, 개념 정리할 때 다 아시죠? 뭐에서 출발이냐면 sin x에서 출발이야. y는 sin x 먼저 그려보고 그 다음에 y는 sin ax 그려보고 이때 주기 파악하면 돼. 그치? 그 다음은 평행 이동이야. 그쵸? x축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x 마이너스 b 그럼 a 여기 sin 여기 y x축 방향으로 b만큼 그 다음 y축 방향으로도 c만큼 가볼게요. 그럼 sin a에 x 마이너스 b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c 원래 y 마이너스 c y 대신 y 마이너스 c인데 이항돼서 플러스 c 그치? 여기서 이 세로 방향으로 확대까지 가니까 만약에 여기 뭐 그냥 d 그쵸? 사인 앞에 개수 붙어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뒤에 A, B, B, C, D 꼬랑지가 아무리 붙어도 주기는 AX에서 결판 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럼 사인의 원래 주기가 얼마? 2파이니까 뭐로 나눠줘? 이 X의 개수로 나눠주면 이게 이놈의 주기가 될 거다. 그럼 코사인도 마찬가지겠죠? 방법 똑같고. 그 다음 탄젠트는 뭐요? 주기가 원래 파이니까. 원래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니까 앞에 있는 X 개수로 파이를 나눠주면 얘의 주기가 나온다. 주기 얼마다? 번분수 처리할 줄 알죠? 네, 주기 4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 직접 그려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점근선의 방정식 뭐 이거 지난다 이런 거는 대입해보면 되잖아. 그치? 대입해보고 최대값은 탄젠트에서 최대값을 논할 수가 있어요? 탄젠트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지는데 최대값이 없다가 돼야죠. 없다. 최소값도 마찬가지고 최대 최소에 대해서는 없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 찾을 때 또 애들이 많이 질문해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탄젠트 뒤에 묶어놓은 거 있죠. 요걸 통으로 들고 와 4분의 파이 x 플러스 파이. 그러니까 탄젠트의 각자리에 걸려있는 개를 다 들고 와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로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럼 말을 생각해봐. 이걸 또 n은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고요. 지금 점근선의 방정식 얘 찾으라는 거야. 얘네들. 일정한 패턴으로 띄엄띄엄 그 주기마다 이 점근선들이 나올 건데 얘를 구하라는 거니까 x축의 수직인 이 방정식은 x는 뭐뭐뭐로 나올 거 아니야. 진짜 말도 안 되게 n으로 정리하는 애들 없을 것 같지? 진짜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자, 이 식을 x는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x는으로 해서 정리하면 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이때 n은 당연히 정수예요. 정수. 마이너스 쪽도 점근상 계속 나오니까. 네,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6번 바로 들어갈게요. 네, 대소비교인데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해. 근데 니네가 헷갈릴 만한 거는 일단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그릴 수 있지.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일사분면만 그리는 게 아니라 멀리 보셔야 돼. 멀리. 마이너스도 다 보셔야 되고 코사인도 마찬가지, 탄젠트도 마찬가지인데 잘 보세요. 지금 x값이 보기 보면 다 똑같지. x값이 다 2분의 3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x축을 놓을 거고 특수각을 기준으로 볼 거란 말이야. 파이로. 지금 호도법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0이고요. 사인 그래프 그릴 때 요렇게 한 칸 그리죠. 2분의 파이죠. 그죠? 그 다음 여기 파이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 파이, 2 파이 요 패턴으로 그릴 거란 말이야. 그치? 한 조각씩. 안 그래요? 네. 이렇게 한 조각씩 그릴 거란 말이야. 근데 2분의 3의 위치가 어딘지를 잘 못 찾는 애들이 있어. 보세요. 2분의 파이도 뭐다? 실수야, 실수. 그지? 파이도 지금 실수야. 우리가 아는 그 파이 맞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파이 맞아. 얼만데? 3.14159 어쩌고 저쩌고.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뒤에 다 외우는 사람 있더라. 뒤에 뭐하러 외우지? 네. 3.14 얼마 얼마야. 그럼 얘는 지금 2분의 3은 1.5잖아. 1.5의 위치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럼 파이 나누기 2가 얼마쯤이야? 파이는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은 위치가 어디일까? 그럼 2분의 파이보다 클까? 작을까? 요걸 보셔야 된다고. 그럼 2분의 파이보다 어때요? 3.14 나누기 2 해봐. 단순하게. 그럼 1. 얼마야? 1.5보다 넘어가지. 맞잖아. 7. 그럼 뭐보다 2분의 파이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작다가.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럼 코사인 이렇게 그려질 거고 탄젠트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림 괜찮나요? 네. 그럼 우리가 아는 기준이 있어. 기준의 그 값이 있어. 여기. 사인이랑 코사인이 만나는 그때 각이 얼마야? 4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4분의 파이에서 탄젠트의 값은 너무 위로 그렸다. 탄젠트 값은 1이 되고. 그쵸? 요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3이 2분의 파이보다 작다까지만 결정하면 안 돼. 요 기준에서 달라지잖아. 뭐가? 사인하고 코사인의 위치가. 그러면 2분의 3이 이쪽에 들어간지 이쪽에 들어가는지 이쪽 어딘지 봤어요. 네. 4분의 파이보다 앞쪽에 들어가는지 뒤쪽에 들어가는지 거기까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가 1.5쯤이니까 4분의 파이보단 위에 있겠다. 거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쯤에? 요쯤에. 너무 막 그렸나요? 네. 요쯤에 뭐였지? 2분의 3 요게 들어가니까 뭐가 제일 커? 탄젠트 그 다음 사인 그 다음 코사인 요렇게 찾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 7번 네 7번도 마찬가지 7번도 마찬가지인데 7번은 이 정수들의 위치 보셔야 돼요. 얘도 정수들의 위치 얘는 섞여 있는 게 아니고 다 코사인이네요. 그럼 코사인 그래프만 딱 그리시고 숫자만 위치만 파악합시다. 2분의 파이 여기 파이 파이가 3점 얼마 얼마니까 이 앞에 3이 있을 거고 그치? 2분의 파이는 뭐였지? 1.5보다 넘어갔지 1.5보다 2분의 파이는 1.57이었지 그치? 저게 기억 1.57이니까 1.5는 이 앞에쯤에 있을 거야. 그럼 2가 어디쯤 있어? 얘가 1.5쯤이니까 이 뒤에 있겠지 2가 그 다음에 1은 어디 있겠어요? 이 앞에 있겠죠. 4분의 파이가 얼만데? 3.14에 4, 3.14보다 큰 수로 나누니까 4분의 파이는 1보다 작은 쪽에 있겠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코사인 그래프는 니들이 그리시고 이렇게 한 조각, 두 조각 그리시고 여기서 1에서의 y값, 2에서의 y값, 3에서의 y값 확인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또 그릴 필요가 없는 게 봐봐. 괜히 이거 그리는 정수 어디다 놓는지
보는 거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얘네가 다 코사인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는 1, 2, 3이잖아. 그럼 코사인 그래프 어차피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지? 여기 파이 지나가면서 이제 다시 오름세지. 오름세. 증가. 그지? 파이 앞에선 계속 감소란 말이야.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감소해요. 그죠? 그걸로 그냥 바로 답 골라도 돼요. 요거는 그냥 보여주려고 1, 2, 3 위치 어떻게 찾는지 보여주려고 보여준 거고 문제 풀 때는 그냥 바로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정리됐고 그 다음 X, Y 위치 알려줬고 그 다음 A, B 뭐 이거에 대소를 비교하래요. 와, 진짜. A, B 대소를 이렇게 복잡할 땐 어떻게 비교해야 돼요? 대소 비교는 지금 이 문제든 아니든 간에 대소 비교라는 거는 일단 둘을 빼봐야 돼.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초등학교 때. 둘을 뺐을 때 0보다 작은지 큰지 같은지. 그러면 A, B의 그게 대소가 결정이 나죠. 그 다음 나눠 보셔야 돼. 나누기는 언제 좋냐면 뭐 지수가 있거나 이럴 때는 나눠서 1보다 어떤지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대소 비교가 될 때는 뭔가가 통일이 좀 돼 있어야 돼. 기준이 딱 돼야 돼.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 배우잖아. 1.7하고 뭐 2분의 얼마 하고 2분의 8 하고 누가 2분의 8을 너무 심했구나. 얼마로 할까? 뭐 8분의 9 정도? 누가 더 크냐 이런 거 비교할 때 얘는 소수고 얘는 분수니까 통분을 해서 둘 다 통분을 해서 풀던가 둘 다 소수로 맞춰서 풀던가 이렇게 하라는 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 사실. 그죠? 그러니까 통일을 해줘야 돼. 그럼 얘도 대소 비교할 건데 나눌 거예요, 뺄 거예요. 그럼 얘를 뭔가 빼야겠다는 느낌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적어주는 것들은 적고 푸셔야 돼. 이걸 생략하고 푸는 애들 많더라. 나랑 이어 풀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풀어주고 그 다음 니네가 이어 풀고? 이어 풀기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푸세요. 영상은 영상이고 내 설명은 설명이고 머리에 쏙 집어넣은 다음에 8번을 딱 풀 때 니네들이 뭐부터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아, 이 두 개 A, B의 대소 비교구나. 아, 뺄 거야, 나눌 거야? 빼야지. 로 판단은까지 그걸 연습하셔야 돼. 아, 빼야지. 그럼 빼는 거 식서 봐야지. 그럼 A 빼기 B를 했다는 걸 적어 놓으라고 좀 제발. A 빼기 B를 안 적고 그냥 막 푸는 애들 있어. 이걸 처음에 연습할 때는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익숙해진 다음에 프로세스가 익숙해진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거지. 생략해도 안 틀리는 거지. 그게 익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생략해버리고 빨리 풀려고 막 후닥후닥 거리니까 막 중간에 꼬이고 다 틀리지. 자기가 지금 어디 풀고 있는지 모르고. 아시겠죠? 제발 다 쓰면서 푸세요. 특히 초보들은요. 제발 쓰면서 푸세요. 자기가 초보가 아닐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너넨 다 초보예요. 초보라고 생각하고 다 쓰면서 푸세요. 아시겠죠? 사인 y의 마이너스 x 코사인 y 마이너스 y 코사인 x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고 이거는 뭐 통일까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그냥 묶으면 되겠지, 그지? x 묶어 봅시다. x 이렇게 그럼 사인 x에 마이너스 코사인 y 그죠? 대충 써도 되죠. 얘네들이 꼼꼼히 쓰세요. 나는 대충 쓸게. 나는 다 풀어줄 필요가 없잖아. x는 x끼리 묶고요. y는 y끼리 묶어볼게요. 묶어보면 또 다시 공통인수 나와요. 공통인수 나오고 이렇게. 공통인수가 나와서 얘는 뭐 정리가 괜찮네요. 대소 비교니까 지금 이걸 싹 정리를 해놨잖아. 괄호로 인수분해를 딱 해놨잖아. 0보다 어떤지만 판단하면 되지. 그럼 앞에 거 0보다 어떤지 뒤에 거 0보다 어떤지 이 범위 안에서 0보다 어떤지 판단한 다음에 0보다 크다 작다 같다 판단하고 따라서 A가 B보다 어떻게 된다를 정리를 해놔야겠죠. 그럼 A 빼기 B를 적어 놓아야 그게 0보다 어떻다 논리 흐름이 이렇게 오겠지. 이 과정 없이 답 내지 마라 좀 제발. 됐죠? 그 다음 9번. 이번 요 9번부터 진짜 그래프 뭐 평행이동 뭐 주기 최대값 얼마 이런 문제네 그지? 9번부터 이제 앞에는 기초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자 9번부터 가보시면 요거의 그래프는 요거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평행 이동에 대해서 서툴다 라고 하면 1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이동 공부하고 오셔야 된다.
아시겠어요? 공부하고 오셔야 돼. 지금 평행이동이니까 이 식을 한번 싹 봐봐. 무슨 작업부터 해야 되냐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원래 만약에 3 코사인 파이 x였다면 이 x 자리에 x 대신 x-m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x 대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을 파이를 묶어내줘야 된다는 거지. 파이를 묶어내서 m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네, 파이를 싹 묶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도 있어요. y축 방향으로 얼만큼 갔는지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어렵지 않고요. 10번 넘어갈게요. 네, 자 이렇게 뭐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하고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이런 문제들은 얘가 시키는 대로 순서 맞춰서 하세요. 아시겠죠? 문제가 시키는 대로 순서 맞춰서 하세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야. 그럼 x축 대칭하면 누구 부호가 바뀌어? y 부호가 바뀌지. 그럼 y 대신 뭐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y. 배운 거 그대로 가. 그럼 이게 1번이야. 그럼 마이너스 y는 하고 써. 또 괜히 마이너스 오른쪽에 미리 보내놓는다고 하다가 이건 플러스 바꿨는데 이건 또 플러스 그냥 써놓고 좀 이상한 짓 하지 말고요. 그냥 원칙 그대로 일단 써. 어차피 계산하면서 풀어야 돼. 어차피 손 또 대야 돼. 그러니까 괜히 암산한다고 뭐랄까 꼴값? 꼴값 하다가 그 꼬이고 틀리지 말고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해. x축 대칭했으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 들어갈 거고 나머지 그냥 그대로 써.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봐. y축 방향으로 이만큼이야. 그럼 얘를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되지. y는 뭐뭐뭐 이렇게 마이너스 그제서야 처리하면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 이렇게 꼬랑지 달아주면 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A는 뭐, B는 뭐 정리한 다음에 따라서 A-B는 뭐. 지금 내가 써주는 이런 흔적까지는 다 쓰면서 푸셔야 돼요. 생략하지 마, 좀 제발. 진짜 풀이 생각하지 마. 진짜 그 뭐랄까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풀이 안 쓰면서 풀려고 하는 애들. 꼴값. 깝친다. 이상해. 막. 온갖 안 좋은 거 다 붙여주고 싶어. 이게 무슨 짓이야. 건방지다. 막 시건방. 웃기고 있네. 똥 싸고 있네. 막 이런. 별의별 말을 다 붙여주고 싶어. 겸손하게 푸세요. 적으면서 이게 적는 이유가 뭐다? 적는 이유가 뭐다? 앞에서도 얘기했었나? 적는 이유가 뭐다? 내가 x축 대칭 똑바로 했다. 눈으로 확인하고 2번 내려가는 거야. 그럼 y축 방향 마이너스 5 평행이동 내가 했다. 하기 전에 마이너스 처리했다. 눈으로 자기가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하면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적어놓고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내가 얘 문제가 시키는데 위아래 눈 왔다 갔다 시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x축 평행 대칭 이동 했다. 한 거 썼다. y축 이거 평행 이동 썼다. a는 뭐고 b는 뭐다. 그럼 a-b 구하라고 했구나. 얼마다. 눈으로 확인하면서 풀면 그냥 여기다가 그냥 답지가 없어도 이건 맞을 수밖에 없다. 아이고 이건 맞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나는 채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펜이 안 되냐. 채점을 할 것 같아. 선생님 진짜로 그랬어. 어렸을 때 이제 시험집나 뭐 문제집 풀 때도 문제집에 이제 보통 이렇게 4문제 나오잖아.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1, 2, 3, 4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랬어 진짜. 이렇게 막 문제를 풀잖아. 그럼 풀면서 바로바로 확인을 했어. 그리고 답이 나오잖아. 그럼 답을 쓰면서 얘를 눈으로 쓱 스캔하면서 검토를 했어. 쓱 내가 풀어놓은 걸 답을 적으면서 답 뭐 30일 적으면서 동시에 여기 눈으로 쫙 스캔했다고 내가 적어놓은 풀이를. 그럼 이건 맞을 수밖에 없어. 동그라미를 미리 해 연필로. 그 다음에 2번 또 그렇게 푸는 거야. 풀이 쫙 쓰면서 그 다음 답 쓰면서 또 다시 검토하고 2번 그럼 맞았을까? 약간 애매해. 그럼 세모. 또 막 이렇게 풀어. 정확한 거 막 정확한 건 다 동그라미 했어. 그리고 진짜 막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비워 놓는 거지, 문제. 여기에 표시 없어. 그냥 별표 이렇게 해놓고. 그렇다고 안 푸는 거 아니야. 니네처럼 나 이거 좀 복잡해. 못 풀겠어. 별표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보는 거야. 막 쭉 이렇게 내가 아는 거 총동원해서 풀었어. 근데 답이 안 나와. 어쭈 하면서 일단 별표 치고 일단 넘어가. 왜? 여기서 시간 쏟으면은 오래 걸리니까. 시간 제한이 있거나 할 때는 뭐 숙제하거나 그냥 혼자 공부하거나 할 때는 뭐 5번 안 풀리네. 가만 있어 봐. 이러면서 이제 5번 갖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시간 많을 때는 그냥 혼자 공부할 때 5번 답 나올 때까지 한다. 막 연습장 막 안 되면 막 찢어서 던지고.
아유 씨 막 이러면서 막 아유 막 이러면서 안 되는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별표 뭐 누군가한테 물어봐야지,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배운 게 있잖아요. 풀어본 게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 문제를 파악하면서 '이 문제가 지금 나한테 뭘 원하고 있지? 무슨 단원에서 나왔지? 뭘 답하라고 하는 거지? 포인트가 뭘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와. 예. 그래서 풀이를 쓰라는 겁니다. 풀이를 쓰고 푸시고 눈으로 검토하는 거 습관 들이세요. 그러면 정확도가 확 올라가요. 아시겠죠? 제발요. 아 맨날 잔소리 맨날. 자 다음 문제 가실게요. 요번엔 탄젠트예요. x축 방향 이만큼. 그래프 가. 한 번만 하면 되네. 그럼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x 대신에 뭐 들어가야 돼? x 마이너스 8분의 파이. 그러면 y는 하면서 식 한번 쫙 쓰시고 이거를 지날 때 그러면 x값, y값 집어넣고 a는 구하시면 되겠죠. 이건 뭐 어려운 거 없고 넘어가실게요. 네, 그다음 12번. 요거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여 평행이동할 거예요. 근데 평행이동할 거니까 x축 방향으로 만약에 평행이동을 하면 y는 코사인 3의 x 마이너스 머시깽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 보기 안에 있는 식이 3괄호의 형식이 아니면 그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보시면 3괄호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아니 플러스네. 예. 굳이 안 써도 돼.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면 돼. 3으로 묶어지는지 얘 3으로 묶어지는지 얘는 없네. 그냥 바로 지워야지. 3이 없어. 뭐 분배 법칙 하려고 3 처음 배우면 이런 애들 있어. 3을 갖다가 여기 분배하면 되지 않아요? 뭐 이러는 애들 있는데 아닌 거 알죠? 여기 각자리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건 그냥 별개예요. 이 각은 코사인에 걸려 있는 이렇게가 한 몸뚱이에요. 네, 가끔 그런 애들 그런 애들도 있지. 로그 2, 로그 4. 어떻게 기적의 계산법 2분의 1이 되지 뭐. 이렇게 약분을 해버린 거야. 또 어떤 애들은 또 어떤 애들 있어. 아, 로그를 약분하는 애들. 로그 약분하고 여기 약분 2분의 1 아니에요? 이런 애들도 있어. 예, 참 다양해요. 다양해. 예. 아주 버라이어티해요. 늘 삶이 재밌지. 별의별 애들이 다 있으니까. 삶이 재밌어요. 네. 자, 근데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은 일단 후보로 갔어. 디귿은 일단 사라지고 보기도 다 지워버려. 그러면은 기억 니은 아니면 기억 리을이네. 답을 하나 기억 말고 하나만 더 고르면 되지. 예, 길게 말할 거 없죠. 앞에 3이 들어가면요. 우리 그려봐서 알잖아.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냥 원래 코사인 x 이게 이렇게 그려졌다면 3 코사인 x는 y 값들이 전부 3배가 되는 거야. 위아래로 쫙. 그지? 그러면 아이고 손 떨려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쫙 이렇게 이렇게 확대. 앞에 분수면 축소 이렇게 y축 방향으로. 그지? 그러니까 얘는 평행이동 해도 겹칠 수가 없다. 예, 이거 잘 확인하시고 어렵지 않죠? 조금 더 갈게요. 네. 그 다음 13번. 네. 이것도 평행이동이네. X축 방향, Y축 방향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내는 최대 최소를 찾을 때 어떻게 하죠? Y는 A의 뭐지? 문자를 보통 어떻게 쓰지? 코사인으로 써보자. 코사인 BX 플러스 C 까지만 보통 나오나요? Y축 평행이동까지 가면? 아니지. X 플러스 C 이렇게 가기도 하지. 플러스 D까지. 아주 종합 선물 세트로 가자. 종합 선물 세트로. 다 했어. 확대도 하고, 평행이동도 하고, 주기도 짜부시키고, 그 다음, Y축 평행이동도 하고, 다 했어, 다. 그럼 이때 최대값 어떻게 찾더라? 뭐 이론이야, 이론. 그지? 개념이야, 개념 정리를 왜 해주고 있어? 니네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최대값 어떻게 해요? A의 절대값에다가 플러스 D죠. 그러니까 위로 쫙 이렇게 된 거니까. 됐어요.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A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인 거에 플러스 D죠.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도 A의 절대값,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양수면 A,
그 다음 마이너스 A. 이게 최대값 최소값이잖아. 거기서 y축 평행이동 D만큼 만약에 갔어. 그럼 이 최대 최소 자체도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인데 지금 굳이 문자로 처리했기 때문에 만약에 A가 음수면 플러스인 거에 플러스 D, 마이너스인 거에 플러스 D. 요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플러스 D 이거 같이 마이너스 가는 애들이 있는데 플러스예요. 왜요? 같이 평행이동 간 거 요거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최대값, 최소값을 이거라고 할 때라고 했으니까 뭐 꿀팁을 굳이 줄 게 있나? 네. 따로따로 구하지 말고요. m 얼마 쓰면서 스몰 m 얼마 이렇게 쓰면서 바로 이렇게 하세요. 또 굳이 m은 얼마, m은 얼마 이렇게 썼다가 뭐 답 얼마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한 줄로 쫙 쓰라고. 알겠어요. 뭐 별거 아닌 팁이고요. 네. 넘어갈게요. 14번. 네. 14번 요건 그래프를 조금 그려야 되나? 일단 확인해 볼게요. 네. 주기 어떻게 파악한다고? 원래 주기, 사인의 원래 주기부터 쓴다 생각해. 탄젠트도 마찬가지야. 원래 주기 파이 먼저 써. 이렇게 써. 분수 짝대기까지 같이. 주기 찾을 때 어렵지 않죠? 그리고 x 개수로 나눠버려. 그럼 주기 얼마? 그럼 얘 탄젠트래매 파이 나누기. 그럼 x 앞에 개수 들고 와. 그럼 얘의 주기 나왔어. 주기가 서로 같은지 확인하시고요. 요거 최대값 어떻게 찾으라고요? 앞에, 맨 앞에 선두. 오케이. 맨 앞에 거에 플러스, 맨 앞에 거에 플러스 버전의 플러스 1. 맨 앞에 거에 마이너스 버전의 플러스 1.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최대값 얼마, 최소값 얼마 이렇게 찾고. 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아, 옳은 거 찾는 거야. 네. 이만큼이 증가하면 이것도 증가하냐. 범위 이거에서 네, 얘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는 안 갔지. 그지? x축 방향으로는 안 갔어. 근데 일단 그래프가 뭐 높아지든 간에 높아지든 어쨌든 간에 원래 사인이 한 이 정도였다면 y축 평행이동 갔어요. 플러스 1이니까 이거 한 칸 올려서 이렇게 되겠죠? 네, 니네 정확하게 그리세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부터 2분의 파이 지금 주기가 얼마였지? 파이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려워하지 말고 그리는 거 한번 보여줄게. 한 번은 해줄게. 한 번 해줄게. 네, 뒤에 가서 몇 개 더 해줄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 그래프 이렇게 한 칸씩 그리기로 했단 말이야. 사인이지. 사인 맞죠? 그냥 일단 형태부터 먼저 잡으라고. 그 다음 주기 금방 계산 되잖아. 주기를 원래 여기가 2파이짜리인데 굳이 여기 2파이니까 파이 여기고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나만 보려고 그리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주기 그냥 파이 써버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그러면 2분의 파이 반띵 나누면 되잖아. 여기 4분의 파이 뭐 필요하면. 뒤에 가서 이제 겁나 그려야 돼요. 계속 그려야 돼요. 이 스킬을 잘 쓰시고 뒤에 이제 방정식 부등식 풀 때는 평행이동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냥 기본에서 거의 풀고 주기는 바뀌지. 주기는 바뀌는데 평행이동이 많이 가진 않아요. 근데 여기 그래프 단독 문제들은 조금 평행이동이 많이 갈 수 있어. x축, y축 다 갈 수도 있어. 네. 그럼 얘가 y축 평행이동까지 갔으니까 이거 연필로 그릴 때는 연하게 그려놓으세요. 연하게 손에 힘 쫙 빼고 연하게 이렇게 그려놨다가 올려서 그리면 되잖아. 0을 1로 올리고 이렇게 한 칸씩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래프 완성이야.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그지? 됐죠? 그 다음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거 확인하려고 그린 거야. 근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올라갔다 내려와요. 뭐가 증가하면 딱 증가한다가 아니야. 이 앞에까지는 증가고 요만큼은 이 뒷부분은 증가할 때 감소하지. 그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하세요. 2분의 파이에서 y값 얼마, 파이에서 y값 얼마. 답은 이거네. 이런 그 다음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다. y축 대칭인가요? 사인은 원래 사인 자체는 원점 대칭이지. 근데 평행이동까지 갔잖아. 기함수가 될 리가 없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얘는 원점 대칭인가요? 원점을 안 지나잖아요. 원점 대칭 아니죠. 0,1 대칭이다. 이건 괜찮아. 그치? 점 대칭 도형이야. 0,1에 대해서 대칭이다. 근데 그건 의미가 없지. 의미가 없지. 예. 그러니까 원점 대칭도 아니고요. 원점 대칭일 때는 항상 원점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원점 대칭이 되는 거고 얘는 원점 대칭 아니다. 얘는 뭐 심지어 y축 대칭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치?
잘 확인하시고 답이 이거야를 불러줬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답만 받아 적지 말고 그런 일은 없겠죠. 네. 이거와 주기가 같은 함수를 찾아라. 주기 찾는 법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억 얼마, 니은 얼마, 디귿 얼마, 리을 얼마. 여기 얘가 말한 거 얼마 이렇게 적으면서 푸시고 후딱후딱 푸시고 넘어가실게요. 그 다음에 16번 조금 조심하셔야 돼. 지금 여기 이게 주기가 6인 거 찾냐? 주기가 6이냐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지금 이 6이 최소의 6인지 아닌지 몰라. 앞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fx가 fx 더하기 a와 같다면 a는 주기가 맞아. 그지?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a가 뭐? 최소의 양수. 최소의 양수. 근데 이게 주기가 a라면 x 더하기 a랑도 같지만 fx 더하기 2a랑도 같다고. fx 더하기 아이고 여기 플러스 아니고 여기 등호 x 더하기 3a랑도 같다고. 그러면 요걸 읽을 때 주기가 6이다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6이 여기쯤 나왔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주기가 뭐여도 돼? 3이어도 돼. 주기가 뭐여도 돼? 여기서 나왔어도 돼. 주기가 2여도 돼. 6의 약수가 다 가능한 거야. 아시겠죠? 를 만족시키지 않는 거 그러면 6의 약수가 못 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분수도 가능하죠. 분수도 가능하죠. 지금 약수 편하게 그냥 정수 단위에서만 생각했을 때 지금 6의 약수 다 되지 이거까지 얘기를 해준 거고 이게 풀다 보니까 보기 중에 분수가 되는 애도 있네요. 분수가 되는 애도 있어. 그러면 만약에 6, 6, 6, 6, 6, 2 거의 답을 알려주네. 2분의 1 곱하기 12였으면 2분의 1 곱하기 12였으면 A가 최소 주기가 fx는 fx 더하기 2분의 1이었어도 가능한 거지. 그지? 그럼 2a, 3a, 점점점 12a가 됐을 때 f6이 될 수 있잖아요. x 더하기요. fx 더하기 6이 될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만들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는 거를 찾는다라고 생각해야 돼. 16번 조심하세요. 조심하라고 했는데 또 틀려갖고 와라. 잘하는 짓이지. 네, 27번 가실게요. 자, 미지수, 미정계수로 되어 있고 모두 만족시킬 때 뭐 최소값은 그럼 A 양수인 거 체크하셔야 돼. A 양수면 A에다가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C 한 개 마이너스 2다. 그럼 딱 봐도 연방 풀어야 되겠구나 느낌 오죠? 주기 원래 주기부터 쓰라 했어. 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를 B로 나눈다. 그게 파이다. 아시겠죠? 이거 미지수 이런 것 때문에 이 방법을 얘기를 해준 거야. 그거대로 따라서 좀 해보세요. 그 다음 넣었을 때 X자리에 넣었을 때 Y값 하나 알려줬으니까 뭐 이 중에서 B 결정됐네. B는 뭐 결정되고 그거 들고 들어가서 요거 대입하면 AC에 대한 식이 나오던가 아니면 C자리에 요거 변형해서 집어넣든가 뭐 맘대로 하세요. 그러면 A, B, C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결정되고 합이 얼마 정리할 수 있지. 네, 풀어보시고 요렇게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요렇게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 이 식을 세우는 방법은 뭐 최소값 찾는 방법, 주기 찾는 방법을 알아야지 식을 세울 수 있지. 그래야지 미지수들이 결정이 되겠다. 그럼 18번도 마찬가지 문제겠네요. 최대값이 그럼 A가 양수인가? 양수네. 심플하네. 됐죠? 근데 만약에 A가 양수다, 뭐 음수다 이렇게 부호에 대한 얘기가 없다면 최대값 이렇게 알려줬을 때는 절대값 A 플러스 B가 2 이렇게 보셔야 돼. 부호 얘기가 없다면 그럼 최소값에 대해서는 절대값 A의 마이너스 플러스 B가 얼마다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고 절대값이기 때문에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난이도가 빡 올라가겠죠.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부호 체크하고 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럼 A 플러스 B 안 써줘 왜 써줘? 자, 최대값이 2 여기서 식 하나 그 다음에 3분의 1, 2분의 3 거기서 또 식 하나 모르는 문자 여기는 2개밖에 없네. 끝났죠? 넘어가실게요. 그 다음 19번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모든 지금 방정식 부등식 끊어서 만들 걸 그래프라고 해서 그냥 확 만들었더니 90? 내가 그래서 강의가 한 3개, 4개 정도 나와야 될 거. 차근차근 또박또박 똑대기 하세요. 자, 주기 찾는 법 알려줬어요. 탄젠트야, 그지? 점근선의 방정식 찾을 때는 요거 통으로 데리고 와서 ax 플러스 b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써놓고 x는으로 정리했을 때 얘가 되는지 요렇게를 확인하면 되겠다. 됐지요? A가 나오네. A가 나와요. 주기에서 A가 먼저 결정돼. A 결정된 거 가지고 들고 오세요. 이것도 근데 그래봐야 저기 미지수가 A, B 2개밖에 없네. 정근선에서 B 나오네. 네. 그만해도 되겠네. 네, 됐어요. 그 다음에 20번. 자, 만족할 때 얘 노식 세우는 거요. 여기부터 좀 재밌지 않아? 앞에 지금 재미없었지 않았어? 난 미정계수 이런 거 너무 재밌어. 막 퀴즈 푸는 거 같잖아. 가나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이 미정계수 특히 재밌는 것 같아. 자, 주기가 이건 주기함수이다. 여기서 식 하나 세우셔야 될 거고 여기서 B가 결정이 되네요. 그 다음 이거 그래프는 평행이동 얘기 물어봤네. 그럼 나 같으면 탄젠트에서 뭐 문제 하나 내라. 그럼 이런 문제 하나 내겠지. 최대 최소까지 포함해. 탄젠트는 최대 최소 안 나오고 뭐 사인 코사인 같은 거도 뭐 최대 최소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조건 찾는 거 그런 거 하나 내겠지. 그럼 종합적으로 다 물어볼 수 있잖아. 주기, 평행이동, 뭐 최대 최소, 뭐 이런 거 다 풀 줄 아나 이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고 거기다 뭐 대소관계 살짝 집어넣고 그럼 주어진 fx는 뭐 gx는 이런 식이라고 했을 때 뭐 x 값에 뭐일 때 뭐 뭐가 더 크냐 막 이렇게 만들어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종합 문제로 아주 한 문제로 모든 걸 다 물어볼 수 있잖아. 문제를 만들어야겠어 이제. 레벨이 이제 경지가 그 정도까지 왔나 봐. 수업을 오래 하다 보니 경지가 막 이런 문제 내고 싶다. 근데 시중에 그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걸 모든 내용을 한 문제로 딱 물어볼 수 있는 문제를 만들고 싶다. 막 이런 막 또 일이 커질까봐 손 안 대고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이제 망상으로 이제 갖고는 있는데 또 언젠간 실현이 될 거야. 이게 머릿속에 생각이 이렇게 맴돌잖아. 언젠간 또 한다. 너무 힘들어 삶이. 자, 일을 자꾸 만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자, fx 그래프는 이걸 이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하면서 C도 결정되고요. D도 결정되네요. 네, 그렇게 될 거고 요거 집어넣으면 이제 남은 게 누구야? A도 결정이 돼요. 그만해도 되지 뭐. 네, 이거는 뭐 특별히 알려줄 만한 게 없어. 근데 왜 63%야? 뭐에서 막혀? 막힐 만한 게 없는데. 주의사항 뭐 굳이 63%인 거 보고 주의사항 굳이 얘기해 주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거예요. 평행이동 관련된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B로 여기를 묶어내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 B입니다. 네. B로 묶어내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X 대신에 X-12분의 파이를 넣어야 돼. X 대신에야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그냥 집어넣을 것 같아 보통. 63%인 거 보면. 80%가 안 넘는다는 사실을 지금 약간 충격받았어. 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평행이동 보셔야 되고요.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잠깐만 다시. 요거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네. 그러니까 요 괄호에 있는 값이 여기 x로 들어가는구나. 여기 x로 들어가서 요게 요거랑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됐죠? 네, 잘 확인하시고 21번 가실게요. 자, 이거의 최소값이 이제 여기서부터 최대 최소인가 봐. 맞아? 근데 왜 미정계수 결정이야? 제목이 잘못 나왔다, 그지? 자, 21번부터 최대 최소네요. 조금만 더 해도 돼요? 아니면 최대 최소부터 다음에 할까요? 최대 최소가 얼만큼 나오나? 최대 최소까지는 하자. 몇 문제 안 되네. 네, 몇 문제 안 돼요. 최대 최소의 유형이 좀 있어요. 유형이 그냥 자체적으로 사인 코사인 자체적으로 최대 탄젠트는 논할 게 없고 자체적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거는 쉬운 거지. y는 뭐 사인 x의 최대값 얼마냐?
이런 거.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차 함수 표준형. 치환해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인 제곱 x 플러스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 점점점. 2차 표준형으로 가는데 항상 주의사항은 내가 t는 sin x 이렇게 치환하면서 갈 거잖아. 바로 옆에다가 t 범위 가지고 오라고. x의 범위를 문제가 줄 거 아니야. 그 문제가 준 범위에 맞게 t의 최대값, 최소값 찾은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 범위를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사인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로 갖고 와야 되겠지. 아시겠죠? 문제의 조건을 확인하면서 곧바로 t 범위를 갖고 와야 된다. 왜?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y는 하면서 이 원래 주어진 식을 내가 임의로 이게 t여도 되고 k여도 되고 라지 x여도 되고 뭐 상관이 없잖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거잖아. 그럼 진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바꾸면 안 되지. 원칙은 지키면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를 t로 하기로 정했다. 적어 놓으셔야 되고 왜? 나중에 돌려줘야 되거든. 그럼 t로 하기로 했다. 그럼 이 y는 이 t제곱에 플러스 블라블라로 바뀌었다. 그럼 이 x축, y축 자체가 t축의 y축으로 바뀐 거야. 내가 바꿔놓고 풀고 있는 거야. 원래가 x와 y의 관계식이었던 거를 t와 y의 관계로 바꾸고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범위도 t에 대한 범위를 찾아다가 갖고 와서 봐야 되겠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치환하고 나서부터는 범위 나오고 나서부터는 2차 함수 문제야. 그러면 여기부터 열심히 해야지 해도 2차 함수 최대 최소라든가 2차 함수 그래프라든가 뭐 제한 구간에서 최대 최소라든가 이런 게 잘 안 풀린다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정리하고 와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2차 유형도 있고요. 당연히 또 치환하는 유형인데 지금 21번처럼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거 총동원 된다고 보시면 돼. 뭐 심하면 지수함수도 나올 수 있겠지. 치환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지수함수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럼 범위 체크해가지고 가져오면 되겠지. 그럼 유리함수 지금 21번 유리함수인 거 눈치챘어요. sin x는 t 치환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sin x는 t 치환하면서 x의 범위 굳이 얘기 없어. 언급이 없어. 그치? 그렇게 되면 모든 실수라고 봐야 되겠지. 모든 실수에서는 sin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달아놓고 와야 되고 y는 t 플러스 3분의 t 플러스 a 하면서 t 범위 이렇게. 그럼 뭐예요? 기억나요?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보셔야지. 표준형 먼저 고쳐야 되지 않나요? 난 그냥 정근선부터 할래요. 뭘 표준형을 고쳐? 그치? 뭔 표준형을 고쳐? 그냥 하면 되지. 자, 그래프 바로 그리고 그 범위에서 최대 최소만 찾아오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를 이게 볼 거고 지금 이거 t축이야. 분모에서 x정근선 나왔던 거 기억나요? 내가 말하는 건 x, 여기가 x였을 때. 분모가 0 될 때 x정근선 나오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3. 그지?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y정근선 찾으면 되겠죠. y정근선 어디? 요렇게 개수의 b의 값 1분의 1. 만약에 t 플러스 3분의 뭐 3t 플러스 a였다면 1분의 3. 개수의 b 분모분자의 개수의 b 기억나요? 그럼 요거 1이란 말이야. 그럼 정근선 찾았어.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게 있고 요렇게 되는 게 있잖아. 유리함수가. 그럼 어떻게? 어디다 그려? t에다가 0 한번 집어넣어봐. 0, 얼마인지 찾아오면 되잖아. 0,3분의 a네. 왜 문자야? 아, 문자네. 문자니까 위치만 보면 되지. 0,3분의 a인데 a가 3보다 작다? 씨. 어이씨. 그러면은 뭘 볼까? 마이너스 1? 뭘 봐도 아무튼. 그냥 a가 3보다 작다 해서 그냥 위치만 찾으면 되겠다. 3분의 a는 1보다 작다. 나왔지. 요거 부등식으로 푼 거야. a가 3보다 작다? 3분의 a 그럼 위치가 어디지?를 보려고 그냥 부등식 냅다 풀어버린 거야. 부등식을. 3분의 a는 1보다 작은 위치에 있다. 뭐 더 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3분 지금 t에다 0 넣었죠. 3분의 1보다 작은 데 있으니까 어쨌든 1번이야, 2번이야. 지금 여기가 점근선인데 0일 때 1보다 작은 점을 지나니까 1번이 될 순 없겠죠. 이렇게 될 순 없겠죠. 그러니까 2번 개형으로 그려야 되고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오겠죠. 이런 느낌. 됐죠?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범위는 요거겠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아, 그럼 올라가는 개형이구나. 이렇게 찾으시고 그럼 최소값이 이거래. 그럼 t 이퀄 얼마일 때 이거 적어놓는 거 습관 들이라고 했어요. 항상 어떤 함수든 간에 자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거고 선생님 지금 설명해 주려고 y는 이라고 적은 건데 y는 여기다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마이너스 2분의 5. 자 이것도 지금 읽으면서 다 그냥 펼쳐서 쓴 거 보이냐? 2로 굳이 안 쓴 거 보이냐? 왜? 정확도를 높이려고 눈으로 체크할 거거든. 부호 잘 갖고 왔나 뭐 갖고 왔나 뭐 잘못 쓴 거 없나. 아시겠죠? 대입할 때도요 그냥 써서 푸세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암산하려고 하지마 좀 제발. 잘 하지도 못하면서 따라서 하면서 여기선 암산해도 되지. A는 왜? 써놨으니까 계산하는 프로세스가 보일 거 아니야. 지금 분모 어차피 똑같아. 그럼 분자에서 마이너스 5 나오면 되니까 여기서 암산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 나오면 되지. 여기 괜히 엄한 데서 암산하려고 하지만 어제도 누구 채점한 3의 6제곱 계산하고 자빠졌어. 자빠전 너무 심한가? 3의 6제곱을 왜 계산하고 있어? 외워서 쓴 거면 뭐 인정하는데 옆에 보니까 3 곱하기 뭐 27 곱하기 그걸 왜 계산하고 3의 6제곱 그냥 써놓고 분의 1 한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약분이 되는 문제였는데 마지막에 제발 계산 좀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A가 나왔죠. 왜 풀어줬지? 오씨. 중요한 얘기였어요. 근데 풀어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지금 여기 문제수 몇 개 안 되니까 최대최소 관련해서 기본서 보면서 그 유형별로 그 유형 자체를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 22번. 자, 얘는 딱 보니까 최대최소 문제야. 사인 코사인이 등장해. 그럼 아까도 비슷한 얘기 했지만 우리가 크기 비교를 하거나 뭐 할 때 통일을 시키라 그랬죠. 얘는 지금 사인 코사인 막 섞여 있어. 근데 최대최소 구해야 돼. 그럼 느낌상 지금 얘는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 뭔가 2차 꼴이란 말이야. 그럼 치환해가지고 2차 표준형 고쳐서 2차 함수 그래프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인 코사인이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로 통일시킬 생각을 해. 이게 핵심이야. 그 생각을 많이들 못해. 문제를 먼저 관찰해야 돼. 최대 최소 문제구나. 근데 사인이 제곱이고 코사인이 섞여 있네. 아, 그럼 통일시켜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후다다다다다 풀어서 답.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접근 방향을 잠깐 보고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본 다음에 손을 대기 시작하라고. 니네 보통 어떻게 해요? 문제 보면 아, 나 이거 아는 문제야. 손부터 움직여. 손부터. 생각 안 해. 그 기계적으로 풀면요. 문제 바뀌면 또 못 풀고요. 뭐 하여튼 삐끗하면 못 풀고 아무튼 다 틀려요. 생각을 안 하면 맞을 수가 없는 거지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잖아. 그러면 사인 제곱 x를 코사인으로 바꿀 방법 있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기억나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a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왜 써주는 거야? 니네가 쓰고 푸세요. 그럼 여기서 치환 가야 돼. 코사인 x는 t. 그럼 t 범위 지금 x 범위에 대해서 언급이 특별히 없다. 그럼 t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코사인의 일반적인 최대 최소값 범위로 t 값의 범위가 나올 거고. 그 다음 y는 하면서 t에 대한 2차식 꼴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 2차 함수 표준형 고치는 거 뭐 어렵지 않겠죠. 중3 때부터 했던 건데 해서 그래프 개형 그리세요.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뭐 x축, y축까지 다 넣을 필요 없어. 다 넣을 수도 없어. 문제에 미지수가 a도 있고 b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개형만 잡아 놓으시고 요 축의 위치 x가 얼마일 때 x가 아니고 t구나. t가 얼마일 때의 위치인지 위치 파악하시고 그거의 오른쪽에 마이너스 1과 1이 있는지 왼쪽에 이게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요거 2차 함수로 정리를 했을 때 지금 중요한 거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2차 표준형 고칠 때 이 추계 방정식 자체가 미지수 나오는 경우 난이도가 높아져요. 근데 이 문제는 미지수는 아니고 숫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 나오니까 요 축의 위치 숫자로 얼마 그 숫자 기준으로 -1과 1 위치 잡아서 t가 뭐일 때 최대값. 그다음 t가 뭐일 때 최소값 확인을 다 하세요. 아시겠죠? 이건 습관처럼 했으면 좋겠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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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 말했던 그거다. 23번이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거 수상 열심히 했으면 수상에서는 다뤄봤을 거야. 치환하고 나면 2차 함수라고 했잖아. 거기서부터는. 그러니까 2차 함수 열심히 한 사람들은 뭔지 알 거예요. 56%반 정도가 맞춘 거야. 그러니까 이 반 애들만 수상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다룬 거고 나머지 44% 애들은 뭐 한 거야? 수상하다가 저기 조금 어려워지니까 몰라 나 이거는 안 풀래. 나 몰라. 넘어간 거지. 그걸 딱 어떻게 푸는지 알고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포기하고 넘어간 거지. 자, 우리는 이제 극복해야 돼요. 지금 수상을 열심히 안 했더라도 지금 설명하는 내용 잘 보면서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미지수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1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말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풀고 있어. 자, 사인 제곱 있고 코사인 있어. 최대값 물어보고 있어. x가 뭐일 때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또 물어보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22번 풀 때 뭐 t 이퀄 얼마일 때 최대값까지 정리해 놓으라고. 이게 t인지 x인지 나중 가면 헷갈려요. 안 적어 놓으면. 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역대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나는 안 그럴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전 안 그럴 건데요. 라고 말한 애들이 제일 그래요. 아, 진짜요? 설마요. 이렇게 한 애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풀다 보면 그렇게 돼요. 내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습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걸 신경 써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빨리 자기 걸로 체득이 될 거야. 자, 뭘 보라고요? 최대값. 똑같이 계속 하기 힘들어. 자, 최대값 관련된 문제고 사인 코사인이구나. 삼각에서 최대최소 물어보는구나. 그럼 유형 어떤 유형으로 풀어야 되지? 사인이 제곱이네. 그럼 2차 함수로 풀어야 되겠구나. 그럼 2차 표준형 가야 되는데 사인 코사인 섞였네. 그럼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얼른 바꿔야겠다. 아시겠죠? 미지수가 많아서 얘는 좀 풀어야 되고 쓸 것도 많은데. 코사인 x는 치환을 할 거고요. t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를 하기 전에 얘는 보세요. x에 대해서 범위 줬어. 근데 물론 우리가 익히 아는 범위야. 2파이까지 줬어.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범위 정하면 돼요. 왜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되잖아. 뭐부터? 0부터 2파이까지. 최대값 1이고 최소값 -1이잖아. 잘 알아듣고 있었던 거죠. 뭐 설마 이걸 모를까. 됐죠? 그러면서 얘를 치환을 할 겁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변형 안 했어. 왜? 써야 되는 획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치환해서 써놓고 그 다음에 정리할 거야.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마 좀 제발. 마이너스 t제곱에 마이너스 2kt 마이너스 1 플러스 2k. 네. 틀린 거 없죠? 하면서 나 이렇게 보면서 지금 또 그거 한 거야. 저기 검토한 거야. 마이너스 괄호 t제곱에 플러스 2kt 하면서 문자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달고 가세요. 괄호 해가지고. 그럼 뭐예요? 여기 x 개수의 절반의 제곱 기억나요?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그냥 안에다 써. 겸손하게 해 좀 제발. 암산하지 말고. 마이너스 t 플러스 k의 제곱에 제 나가요. 플러스 k제곱에 플러스 2k 먼저 쓰는 게 좋겠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표준형까지 왔어. 지금 뭐야? 불행하게도 추계 방정식이 미지수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가 또 특이해요. 위로 볼록이네요. 그죠? 위로 볼록인데 축의 위치가 없어. 근데 t 범위는 -1부터 1까지야. 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위로 볼록이면서 축이 여기가 t 꼴 -k야. 그지? 근데 우리가 봐야 될 t의 범위가 이게 지금 x축이 t란 말이야. 이 t의 범위가 -1부터 1까지야. 근데 최대값을 알려줬어. 근데
근데 이 마이너스 1과 1 나는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1과 1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과 1의 위치가 여기일 때 보통 문제집 해설지 등등등 보면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하면 니네가 너무 헷갈려해.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 그러니까 마이너스 k 이 추계 방정식은 기준을 놓고 마이너스 1, 요 t의 범위를 옮겨 다닐게요. 이게 덜 헷갈릴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요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지금 최대값 갖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t 이퀄 마이너스 k. 지금 선생님 이거 연구 많이 해서 지금 이걸로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 했을 때 진짜 애들이 쉽게 접근하는가를 진짜 많이 연구하고 이걸로 알려주는 거라고. 이거 말고 원래 그냥 원래 뭐 모든 문제집 해설지에 있는 그 풀이로 해줬을 때 애들이 헤매더라고. 예, 그러니까 따라서 해 봐요. 그럼 얘가 축이 이 꼭지점이 이 -1과 1 사이에 있을 때 또 최대값이 달라지잖아. 꼭지점에서 나와 버리잖아. 그러니까 -1과 1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두 번째 경우는 또 사실 이게 이쪽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물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최소값까지 봐야 될 땐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돼. 최소값까지 봐야 되는 경우에는 뭐가 더 밑으로 가는지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최대값이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최소값까지 봐야 되면 두 번째 경우 즉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안에서도 누가 더 낮은 값을 가지는 경우를 둘 다 봐야 된다고. 마이너스 1, 1. 그렇잖아. 최소가 달라지지 y값이. 물론 -1과 1의 y값이 같아지는 딱 평등한 고 상황도 있겠지만 걔네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안에서 포함시켜 버릴 수도 있겠죠, 어차피. 그지? 그러니까 요 최소값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요렇게 두 가지 경우 다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안 봐도 된다. 요거는 괄호 쳐 놓을게요. 그다음 세 번째 경우 뭐예요? 위로 볼록이고 여기가 t 이퀄 마이너스 k이고 마이너스 1 요 범위가 이쪽 밖으로 빠져버린 거야. 꼭지점 오른쪽으로 범위 자체가 빠져버리는 거야. 범위를 옮겨버려. 그러니까 이 그래프 지금 따라서 그릴 줄 알면 이제 요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각 경우에 지금 최대값이 나오는 그 지점이 달라진다. 밑에 지금 네모 박스 뭐 쓸데없는 쓸데없는. 자, 일단 니네가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풀러가서 할 일은 마이너스 k의 범위를 일단 지정을 해줘야 돼. 왜? 값이 나오면 그게 범위 안에 있는지 다시 가서 확인해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k가 1보다 크다 하면 돼요. 그냥 보이는 대로 적으세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는 뭐 금방 바꾸면 되잖아.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k가 이제 두 번째 경우 내가 마음먹은 대로 적으면 돼. 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를 적고 싶었던 거잖아. 그지? 그럼 등호는 아까 여기 말고 여기네. 아까 마이너스 k가 1보다 크다 하면서 얘가 등호를 안 가져갔어. 그럼 한쪽에선 가져가 줘야지. 다음 범위에서는. 1이지 1. 그죠? 여기선 가져가 줘야지. 그래 놓고 k의 범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라.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 이런 데서 시간 쓰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이런 거는 침착하게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네,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러니까 쉬운 문제에서 시간 더 절약하는 걸 연구를 하시고. 됐죠? 그다음 세 번째 경우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이지, 지금.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하면서 아까 등호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하면서 작거나 같다. 여기서 등호 하나 가져가 주시고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를 이쪽에서 가져가든 이쪽에서 가져가든 상관이 없어. 상관없는데 보통은 다음 범위에서 가져가지. 네, 근데 내키는 대로 적어 놓으세요. 이쪽에서 근데 자기 원칙은 가져가야지. 지금 여기서는 없었고 다음 가서 생기고 여기 없었고 여기 다음 가서 생기고 이 원칙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원칙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첫 번째 경우, 이게 두 번째 경우, 이게 세 번째 경우가 되겠죠. 됐죠? 세 번째 경우. 이 각각의 경우에서 이제 뭘 찾아야 된다? 최대값. x는 알파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근데 지금 우리 또 헤매면 안 돼. 알파가 대번에 나온 거 아니야?
t야 t. 여기 t라고. t 이퀄 얼마에서 최대값 나와요? t 이퀄 1에서 최대값 얼마를 가져? 최대값 얼마를 가져? 문제가 10이라 그랬지. 문제가 10을 갖는다라고 한 거야. t 이퀄 1일 때. 그럼 이걸 t 이퀄 1과 최대값 10을 어디다 넣어줘야 돼? 여기 위에 그림이 잘려가지고 문제가 잘려가지고 여기다 넣어줘야 돼. 여기다가. 근데 나 같으면 표준형이 안 넣을래. 그냥 처음 여기 두 번째 식 펼쳐놓은 식에다 넣을래. 여기다가. 그죠? 됐죠? 그럼 힘들어가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플러스 2k 어랄라 k가 없어지네. 그럼 얘는 지금 실패한 거야. 실패. 그냥 x. 하는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요? 안 나오는데.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가실게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었던 거야. 이걸 풀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럴 재주 있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 미리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우 나눠서 다 살펴야 된다. 그럼 이 경우 볼게요. 두 번째 경우 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최대값 어디서 가져? 꼭지점에서 가지니까 걔는 여기 y값만 갖고 오면 되지. y값.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는 얼마? 최대값이 아까 10이었죠. 됐죠? 그럼 k는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또 불행하게도 11이지랄. 인수분해 안 돼요. 근해 공식 써야 돼. 그럼 k는 하면서 근해 공식 써서 뿔마가 2개 나오잖아. 그 2개 나온 것 중에 이 범위 안에 해당되는 게 뭐냐를 찾아와야 돼. 네, 찾아와야 돼 했지만 얘는 할 수가 없겠죠. 마저 풀어볼게요. 이건 보여줘야 한 번은 보여줘야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근해 공식 써서 근이 나왔는데 그게 범위 안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거. 사실 중학교 잘 나왔으면은 열심히 했으면은 알 수 있겠지만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K는 하면서 근해 공식 쓸 거야.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됐지.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 뿔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올라갔을 때 이 사이에 있을 수도 있지. 이게 해가 지금 2개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12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2 하고 해가 2개잖아.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2는 범위 밖에 있으니까 아예 탈락이고 얘가 조금은 수상할 수 있지. 마이너스 1보다 올라가니까.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긴 해.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부등식의 성질 요걸로 왜 정수 부분 하는 거 뭐 기억나요? 로그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루트 12가 얼마와 얼마 사이인지 3과 4 사이잖아요. 거기서 마이너스 루트 12, 1 마이너스 루트 12, 아유씨, 알았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2. 아유 참 글씨를 이상하게 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단 말이야. 그럼 범위에 해당되지 않죠. 이건 지금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다 쓴 건데 루트 12가 3점 얼마니까 1 플러스 3점 얼마 하면 2점 얼마니까 범위 안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빨리 풀 때는. 지금 보여주려고 하나씩 다 쓴 거고. 아시겠죠? 이건 뭐 꼭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라 이건 아니야. 이건 지금 너무 명확하게 3점 얼마 그지? 너무 명확하게 3점 얼마 3점 얼마에서 작은 수를 빼잖아. 근데 애매할 때가 있거든. 애매할 때는 부등식 성질 이용해서 푸세요. 정확하게. 애매할 때는 뭐냐면 0점 얼마 얼마에서 정수가 1이 빠지는 거야. 그럼 받아내림이나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작은 거에서 큰 거 뺄 때 받아내림까지 생각해서 그 정수의 위치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단순히 마이너스다 플러스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 애매할 때는 요 방법처럼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고 이거는 너무 명확하게 범위 밖에 있다. 이게 확인이 되겠다. 그럼 세 번째에서 답이 나와야 되겠죠. 답을 내야 되니까. 세 번째 경우 뭐였어요? 요 케이스였죠. t가 얼마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m을 갖는다고 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넣어줘? 저기 위에다 넣어주는 게 나는 더 편할 것 같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플러스 2k는 10.
그래서 K값이 나올 거고 저기 마지막 확인하는 것까지 보여줘야 되니까 끝까지 풀게요. 12 K는 3. 네. 하고 뭐를 확인해야 된다? 범위. 아까 우리 적어놨던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 따라서 K는 3. 근데 K값 구해야 돼? K값 구해야 돼? 지금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K값만 구해? 알파도 구해야 돼. K는 나왔잖아. 근데 알파 구해야 돼. 니네가 뭘 안 써놨으면 여기 t-1 t 콜 -1일 때 라지 m 20이다 이거 안 적어놨으면 알파 못 구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알파는 뭐예요? x값. 그 최대값이 나올 때의 x값이란 말이야. 그럼 요거 들고 해야 돼. t가 원래 뭐였지? 뭐가 t였지? 뭐가 t였어? 지금 코사인 그래프였단 말이야. 코사인이었어. 코사인. 코사인 x가 -1일 때 그때의 x가 알파인 거야. 아시겠나요? 그때의 x가 알파인 거. 그럼 코사인 지금 범위 아까 줬어요. 0부터 2파이까지를 했어. 그럼 -1 나오는 거 여기밖에 없죠. 파이요. 파이요. 됐죠? 요건 조금 어려워서 내가 끝까지 다 풀어준 거고요. 선생님 거 따라서 일단 풀어보고 그 다음에 덮어놓고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논리 구성 쫙 해서 답 내는 것까지 다시 한번 연습하셔야 돼. 그래야지 뭐 복습 문제나 오답 문제나 뭐 이런 것들 풀 때 같은 문제 나왔을 때 문제 이제 숫자들 바뀔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선생님 보는 거 이거 설명하는 거 보면서 풀면 다 아는 것 같아. 다 그래. 보면서 풀면 아 그래 뭐 당연히 저렇게 풀어야겠지. 아 뭐 안 것 같아. 착각이야. 진짜 아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아무 도움 없이 인제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알았잖아. 그걸 가지고 그냥 딱 문제만 딱 놓고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까지 생각하면서 2차 그래서 표준형 고쳤는데 x축 이 축의 방정식이 미지수구나. 그럼 경우 셋으로 나눠야 되는구나. 이 경우 얘는 탈락 얘는 오케이. 그래서 K는 얼마고 그때의 알파 값까지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서 지금 내가 말로 해준 거 있지. 머릿속에서 다라락 하면서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딱 풀어서 답이 딱 나오는 거. 이걸 연습해야 된다고. 선생님이랑 같이 그냥 한번 풀어보는 게 그게 자기 공부가 아니라고요. 그냥 지금 너네는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냥 TV 보듯이 구경하고 있는 거야. 물론 뭘 쓰고 있겠지. 그건 그냥 하는 행위야, 행위. 뭔가 이걸 조금 더 기억에 남기고 싶어서 그냥 행위고 공부가 아니에요. 니네가 착각 제일 많이 하는 게 필기 열심히 해놓고 공부 많이 했다 이런 생각 많이 한단 말이야. 그건 필기를 한 거지. 필기하고 정리를 한 거지 공부한 게 아니죠. 공부는 뭔데? 그 필기 해놓은 걸 보고 또 보고 그 필기 중에 필요 없는 부분 지우고 더 추가해야 될 거 더 적고 이게 공부지. 그럼 뭐가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한지 알려면 공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이것도 그냥 지금 눈으로 보고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이건 공부 아니고 그냥 구경. 그냥 그러니까 학원 다닐 때도 마찬가지야. 그냥 선생님이 아 선생님 저렇게 푸는구나. 아 이건 시간 낭비.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해야 돼? 그렇게 푸는 거구나 했던 부분을 자기가 진짜로 가져와서 풀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꼭 이렇게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네. 지금 마지막 문제가 아주 막 폭죽이 터진 것 같아요. 뭐 푸랑 이렇게 폭죽이 팡. 네, 딱 주제가 또 마침 최대 최소까지 이렇게 됐고요. 24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내용이 조금 많아서 조금 영상이 뭐 몇 개 이렇게 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면서 오세요. 네, 23번까지 정리하십시오.